네, 안녕하세요. 이제 1조 발표를 맡게 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제품 이름은 안 그래도 일어나려 글래스고요. 그래서 목차는 제품 소개, 그리고 제품 개발 의도, 그리고 구성, Q&A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저희 안경의 기능은 졸음을 깨워주는 안경이고요. 여기 사진이 이제 저희 제품의 외관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정상적으로 착용했을 때의 모습이고, 졸음으로 인해서 안경이 기울어졌을 때 소리가 나서 잠을 깨워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 제품 개발 의도로는 졸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방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업이나 업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졸음을 참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구성으로는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자고 있는지 자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한 뒤에 능동 부저를 통해 소리 알람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네, 제품 시연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 태극기를 휘날리며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것은 졸음 방지 안경입니다. 작동 원리로는 기울기 센서의 수은 구슬이 일정 각도 이상에서 저항 역할을 하면 부저에서 소리가 나서 졸음을 쫓는 방식입니다. 레벨이 높으면 20년 가천대학교가 일으키는 새바람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영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글로벌 교육의 전진기지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를 중심으로 30여 개국 150여 개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바운드 국제화, 캠퍼스 안에 세계를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국제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조의 발표를 맡게 된 도시계획조경학부의 김인규입니다. 일단 앞에 보이다시피 시끄럽니? 나도 시끄럽다. 이것이 저희가 만든 제품의 이름이고요. 저희가 왜 이 제품을 만들었냐?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 때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게 살인사건으로까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는 이 물건을 제작해 봤고요. 저희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는 이 충격 센서를 사용하여서 저희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충격 센서는 보시면 에어백, 블랙박스, 그리고 지진 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이런 센서입니다. 이 충격 센서는 그 소음이나 충격 등이 센서에 감지가 되면 작동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 충격 센서를 그 아파트 층으로 나누어서 충격 센서를 아래층 천장에, 그리고 보시면 LED 전구와 피에조 스피커를 위층 벽면에 부착하여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그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아래층에 이 충격 센서에 그 충격이 가게 된다면 위층에서는 LED 전구가 빨간색으로 반짝이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심한 소음이 들리게 될 시 이 피에조 스피커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로 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층에서는 본인이 층간소음을 내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이웃들 간에 굉장히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위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문제를 줄여달라 하면서 얼굴 붉히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저희가 만든 센서를 사용해서 한다면은 위층 사람들도 본인들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고, 또 아래층 사람들도 얼굴 붉힐 일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가 만든 이 센서의 코딩을 한 작업이고, 보시면은 이쪽 2만 이상의 진동수가 감지될 시에 이렇게 LED가 빨간색으로 켜지게 돼 있고, 또 보시면 17만 5천 이상의 진동수가 감지될 시에는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영상인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조를 대표해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도 위층 분들이 이사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위층에서 굉장히 쿵쿵대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위층에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도, 또 막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들이다 보니 괜히 얼굴 붉히며 싸우는 일보다는 그냥 저희가 참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저희가 이렇게 엔트리 캠프에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또 실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제작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굉장히 또 저희에게는 유익하고 또 굉장히 언젠가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러한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우리의 심장은 벅차오릅니다. 불가능의 도전에 최초가 되고 낡은 생각을 혁신해 최고가 되는 대학.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의 바람, 가천대학교. 안녕하십니까. 3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박건희입니다. 저희 제품의 이름은 사악한 뽀송이입니다. 저희의 사악한 뽀송이 개발 동기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에 대한 주제를 듣고 얘기하던 중 버스 정류장의 좌석 청결 문제에 대해 불편함에 대해서 팀원들이 다 같이 하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특수한 의자를 만들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한 의자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발 계획으로는 먼저 좌석에 빗물을 빼내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컨베이너 벨트와 같은 의자의 디자인을 만들어 의자의 디자인, 컨베이너 벨트가 내려가면 그 아래에 있는 와이퍼를 이용하여 빗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수위 센서를 통해 빗물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세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위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터치 센서를 이용하여 직접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개발 과정으로는 다 같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를 수협하고, 그 다음에 최종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컨설팅을 통해 수위 센서 이용과 터치 센서 이용, 그리고 모터를 이용하여 컨베이너 벨트를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고 시제 모형을 만들어 미니 스케일의 버스 정류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수위 센서를 통해서 빗물이 차면 컨베이너 벨트가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이가? 의자는 또 왜 이래 젖었노? 깨끗한 걸로 갈아야겠네. 에? 왜 이래 안 되노? 소등을 다시 해야 되나? 이제 될걸? 깨끗한 거. 이제 이 사악한 뼈송이에 앉아보자. 너 버스는 언제 오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번 엔트리를 통해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엔트리를 통해 생소한 아두이노에 대해 배움으로써 경험의 폭을 늘릴 수 있었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손수 직접 아두이노를 제작하면서 뜻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학교가 도전, 창조, 변화를 핵심 가치로 강력한 교육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에이스 플러스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대학 구조개혁 평가 A등급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2개 사업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IPP형 1학습병행제 사업, 대학 일자리센터 선정,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수도권 1위 등 교육 환경에도 혁신을 거듭해 다양한 학문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첨단을 지향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최첨단 캠퍼스 시설부터 학생의 내일을 응원하는 특별한 배려까지, 가천대학교가 청춘의 특별한 에너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 조경학부 4조 발표를 맡게 된 손정민, 원준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독서실에 소음 감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쉿 호등이라는 의미는 그 신호등 3개 불빛을 이용해 경고를 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먼저 개발 동기, 개발 개요는 제가 발표하고 개발 결과물 소감은 뒤에 분이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개발 동기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한 번쯤은 독서실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실을 이용하다 보면 볼펜 소리, 마우스 소리 등 소음이 공부에 방해가 되고 불편한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독서실 이용자 간의 조심성을 상기시켜서 쾌적한 공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개발 목표입니다. 독서실이 여러 룸으로 요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모든 곳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소음을 인지하고 배려하며 쾌적한 공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소리 센서를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LED 전구와 LCD 전광판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고 문구를 제시할 것입니다. 개발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은 소음 감지 센서인데요. 독서실에 3개의 LED 빛과 LCD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센서 소음의 기준을 정해 각 1, 2, 3단계를 정했고, 해당하는 소음이 감지될 시에는 각 단계에 맞는 LCD 빛이 발sáng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LCD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종이 판자로 독서실 책상의 모형을 작은 사이즈로 먼저 제작한 다음 아두이노 시스템을 모형 책상 전등머리 부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의 데시벨에 따라 LED판과 LCD판에는 각각 단계에 따라서 경고등과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1단계에는 비교적 그래도 좀 작은 소음,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좀 더 시끄러운 소음, 3단계에서는 이제 독서실에서는 웬만하면 들리면 안 될 정도의 큰 소음인데요. 1단계에서는 초록색 불빛과 함께 치얼업이라는 문구가 먼저 나오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노란 색깔 빛과 함께 It's loud, please be quiet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빨간색 불빛과 함께 It's too loud, get out이라고 이제 퇴실 조치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은 개발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사진으로 나타낸 건데요. 1단계에서는 독서실 책상의 디자인과 같은 큰 틀을 제작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아두이노 시스템을 작업하는 2단계에서는 아두이노 시스템을 작업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아두이노 시스템과 만들어놨던 모형을 이렇게 합쳐서 완성시킨 사진입니다. 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도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든 게 간단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오래 걸리고 어려워서 생각보다 꽤나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코딩에 대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했다면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코딩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조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해낼 수 있었고 협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을 새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굉장히 뿌듯했고 성취감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 메디컬 파워, 교양교육 강화로 대학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입학 성적 수도권 빅5
평가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의학교육을 선도해온 의과대학. 연구중심병원 탑3 선정. 사립대학병원 최초 암센터 지정. 국내 최초 IBM 인공지능 의사 왓슨 도입과 닥터 헬기 운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권역외상센터를 개원한 가천대 길병원. 세계 수준의 연구소인 가천 뇌과학연구원, 이기려 암당뇨연구원, 가천 바이오나노연구원. 병원의 첨단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이 하나로 합쳐지며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 한의대, 약학대, 간호대, 보건과학대와 함께 융복합 의료교육의 혁신을 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디컬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집은 달라 상금은 다 우리에게 오죠 발표를 맡게 된 도시계획 조경학부 이예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표로는 주제 소개와 개발 목표, 필요성, 그 다음에 디자인 설명, 회로 설명과 코딩 설명을 하고 마무리랑 질문 몇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으로 현관문 전등을 변형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관문 전등은 사람이 오면 센서가 작동하고 불이 켜지고 10초 정도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꺼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관에서 조금 신기 불편한 구두나 신발을 닦거나 신발장을 정리할 때 불을 다시 켜기 위해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야 된다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이 현관에 있을 때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 보았습니다. 네모 반듯한 디자인과 컬러풀한 문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저희 집의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로 설명과 마음 설명은 영상의 주인공인 유동호 학생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로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집은 달라의 회로는 현관문의 초음파 센서로 사람을 감지하고 터치 센서를 이용한 자동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소스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저희 그 문에 달려있는 자동문에 서브 모터를 사용하였고 이 터치 센서를 통해 서브 모터를 작동시키는데 여기서 서브 모터가 90도로 꺾이고 반복되지 않게 한 번만 움직이게 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거리 10만큼 사람이 감지가 되면 LED가 작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 기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같은 슈퍼기업들이 차고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차고는 아니고 가천대학교 엔트리 캠프 핸드스 온 랩스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버금가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학교가 일으키는 새바람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영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글로벌 교육의 전진기지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를 중심으로 30여 개국 150여 개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바운드 국제화, 캠퍼스 안에 세계를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국제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계획조경학부 6조의 장학금 우리조, 저는 발표를 맡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의 순서는 처음으로 BOB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제품인 BOB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 후에 제품 개요, 제품 영상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제품명은 BOB로 베스트 오브 베드의 줄임말입니다.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보다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고 친환경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개요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 제품 예상도고요. 간단하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방을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하자라는 저희 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제품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침대 이불에 손을 대지 않고 충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불이 덮어지고 펴지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충격 센서에 충격이 감지되면 서브 모터와 연결된 이불이 움직이는 형태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 키트에 있는 서브 모터로는 이불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대여를 해서 더 강한 서브 모터로 변경을 해서 구상을 하였고요. 충격 센서는 침대에 장착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지만 크기 비율상의 문제로 이 부분은 시연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희 제품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잠자리에 들 때 충격 감지하면 이불 펴주고 침대 벗어났을 때는 이를 감지하여 이불 말아서 정리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조도 값에 따라 바깥이 어두워지면 내부 조명이 밝아지고 바깥이 밝아지면 내부 조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원리를 사용한 제품인데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밝게 켜는 경우를 생각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부 밝기에 따라 내부 조명이 조절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제품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제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충격 센서와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침대의 이불을 말아주는 영상입니다. 저렇게 손으로 닿는 부분이 충격 센서 부분이고요. 서브 모터, 여기 있는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이불이 감아지는 형태입니다. 센서 사용할 때 사용한 센서를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본 제품의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조도 센서를 통한 내부 조명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야? 이만 생각한 게 아니야. 뭘로 풀어야 돼?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조도 센서 이쪽에
이쪽에 불을 비추는 부분, 이 조도 센서에 빛을 비추면 한 개가 켜져 있던 LED가 모두 꺼지고 조도 센서로 향하는 조도를 손으로 이렇게 빛을 조절을 함에 따라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야. 뭘로 들어야 돼? 마지막으로 소감을 발표를 하자면 저희 과에서는 아두이노 교육을 받지 않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간단한 설명만으로 제품을 만들고 실현을 해보려니 어려움이 많았고요. 하지만 긴 시간을 역할 분담하여 조별 분담을 잘 해낸 것 같아서 뿌듯함이 드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새서 저희 도와주신 조교님들과 먼 거리 와주셔서 피드백 해주신 교수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혁신을 추구하는 아이디어 세상을 바꿀 디자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홍보 전문가 모두가 기대하는 내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 이 모든 바람을 모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시계획조경학부 7조 럭키세븐 도조 팀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정세윤, 조현상입니다. 네, 먼저 저희 제품의 이름은요, 우리 집 물바다 방지봇인데요.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개발 동기, 아이디어 소개, 피드백, 개발 목표 및 기대 효과, 최종 결과물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발 동기는 처음 비 오는 날 부재 시 창문이 안 닫혀 있어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 한 번쯤 계시지 않나요? 막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어머님의 막 전화 받으신 분도 한 번쯤은 계실 거고, 이런 경험이 저희 조는 모든 9명이 다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에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럼 비가 올 때 자동으로 창문을 닫아둔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었고, 이걸 만들고자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소개는 먼저 이게 일의 분업화를 통해 작업 효율성 증대 및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나눴고요. 네, 저희의 중간 과정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 모듈을 짜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으로는 이 전동 모터, 그리고 이 브레드보드, 그리고 이 아두이노 키트와 그리고 물 센서,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비가 올 때 물 센서가 반응해서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짜고 실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 계획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 과정을 토대로 교수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교수님들께서 창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카드 센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거주자에게 창문이 닫혔다는 알림을 보내는 앱에 대해서 추후에 고려해 보는 것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팀원들끼리 이 내용을 토대로 자체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블루투스 모드를 생각을 했는데, 이 블루투스 모듈에는 거리의 그 비거리가 짧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센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소리 센서는 어차피 부재시라면 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센서를 교수님들도 피드백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좀 대중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완했을 때 개발 목표 및 기대 효과는, 개발 목표는 처음으로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거주자가 창문 닫힘을 밖에 있어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을 보내주니까 다시 집에 와서 다시 나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로 인해 침수 피해, 당연히 피해 예방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 받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안에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이제 창문 걱정은 없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 결과물에서 보완을 한 최종 결과물은, 처음 코딩 자료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의 최종 완성 모델 사진은 처음 사진이 카드 센서를 부착하기 전에 물 센서랑 모터를 연결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 센서를 이 부분을 해서 두 개 결합을 해서 한 게 저희 최종 결과물이고요. 이걸 영상으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통을 겪는 산모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천대학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 또한 그런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바람개비, 그것은 나에게 삶의 의미이고 개선의 퍼레이드입니다. 내가 심고 가꾼 나무들이 가천대학교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람개비의 꿈을 이어나갈 인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람이요 값진 자산입니다. 인재가 희망이고 자산입니다. 그들이 이웃과 세상을 위해 불환히 밝히면 나의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8컷의 만화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희의 발표를 들으시기 전에 한 번쯤 봐두시면 좀 더 발표에 집중하실 듯 하여서 준비한 8컷 만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8조 사랑과 평화조의 발표를 맡은 허해찬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내가 정해요 내 물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주제, 두 번째로는 개발 동기 및 목표, 세 번째로는 개발 과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동 영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학생분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부여받으셨을 텐데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 예를 들면은 저 앞에 놓인 빈백이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아니면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통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동기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 건지 에이 다음 주 친구 받아야 돼요. 저 열었어요. 물이 좀 마세요. 하나를 내면 안 되죠? 나 저기 홀 도와주려고 하다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누가 건데? 모르겠어요. 물 앞서 보신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물이 매우 많이 넘치거나 아니면 너무 적거나 하는 치명적인 불상사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개발 동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텀블러의 모습일 것입니다. 텀블러는 보통 보온의 기능을 탑재하였지만 이에 따라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불투명성을 지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투명한 유리컵입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유리컵은 내부에 있는 용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측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왜 우리는 텀블러를 오른쪽에 있는 유리컵처럼 그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는 이에 따라 텀블러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개발 과정은 짧은 영상과 함께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팀별 회의 영상이고요. 다음은 수위에 따라서 LED 전구의 색깔이 달라지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모형과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그 구조를 작성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개발한 텀블러는 이제 수위 센서에 물이 감지되면 부저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저를 끄기 위해 스위치를 누르게 되고 릴레이라는 모듈을 통하여 부저가 꺼지게 되는 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동 영상을 보면서 저희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싶으시다고요? 안 들리는데? 물 조절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보시죠. 다음은 저희가 만든 텀블러의 구조 영상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관계로 제가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LED 조모가 수위 센서의 환상적인 만남,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텀블러잖아. 아직 하나 더 있어. 넘어가. 자, 이상으로 저희 8조 사랑과 평화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우리의 심장은 벅차오릅니다. 불가능의 도전에 최초가 되고 낡은 생각을 혁신해 최고가 되는 대학.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의 바람, 가천대학교. 농작물 넌 내가 지킨다. 저는 발표를 맡은 설비서관공학과 김건규입니다. 우선 저희가 개발 동기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농촌에서 농작물 도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시골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소식을 듣고 인력을 대체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외 농작물의 저가 공세로 국내 농작물의 품질이 향상이 절실해짐에 따라 국내 농작물의 원스토어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농작물 지킴이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우선 농작물 지킴이 로봇이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감지 후 피에조 스피커를 이용해 고주파를 출력시켜 야생동물을 퇴치합니다. 또한 온스토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온스토를 측정해 LCD 모니터를 통해 주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변 저항을 통해 로봇을 끄거나 켜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로봇 모형이고요. 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로는 아두이노 보드, 브레도 보드, 수수 와이퍼 점퍼, 가변 저항, 서버 모터, 초음파 센서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개의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온수도 측정기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로 소개해드리자면
LCD를 7, 8, 9, 10, 11, 12번 핀, 5번 핀 그라운드 핀에 연결한 후 온스프터 센서를 13번 핀, 5V 핀, 그라운드 핀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변저항을 5V 핀, 그라운드 핀에 연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입 탐지 및 퇴치를 위한 로봇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음파 센서의 트리그를 2번 핀, 에코를 3번 핀에 연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에조 스피커를 13번 핀과 그라운드 핀에 연결한 후 서버 모터를 12번 핀과 그라운드 핀에 연결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 학기에 CAD를 배우기 때문에 만들어 본 간단한 설계도입니다. 이건 저희가 작품을 만들면서 사용되었던 코딩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온스프터 측정기고요. 이 다음이 로봇의 코딩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과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 크니까 개멋있게 마우스 네, 지금은 이렇게 피에조 스피커 소리가 나지만 실제로는 동물 침입 시 인간은 듣지 못하지만 동물들만 들을 수 있는 초음파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포인트하고 속도 바꿈? 그거 민혁이가 바꿨어. 그냥 오버하지 않나? 존나 느린데? 이게 뭐야? 네, 이것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천대학교가 도전, 창조, 변화를 핵심 가치로 강력한 교육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에이스 플러스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대학 구조개혁 평가 A등급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2개 사업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IPP형 1학습병행제 사업, 대학 일자리센터 선정,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수도권 1위 등 교육 환경에도 혁신을 거듭해 다양한 학문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첨단을 지향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최첨단 캠퍼스 시설부터 학생의 내일을 응원하는 특별한 배려까지 가천대학교가 청춘의 특별한 에너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설비소방공학과의 발표를 맡게 된 10조. 저희 제품은 비 오는 날 걱정하지 마, 오빠 믿지?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민혁입니다. 저희 제품은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었냐, 어떻게 저희가 만든 동기,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제품에 이제 간추려서 개요를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창의적인 거를 과정,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만드는 과정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 그 제품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 저희가 이제 다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막 요즘 비가 막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쁜 현대인 생활 속에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가 오면 창문이 닫히게 해준다는데,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나갔는데 창문을 안 닫고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 다 젖겠죠? 그럼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두 번째는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분들이 많이 혼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5년간 저희가 봤을 때 주거 침입 성범죄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창문이 저절로 닫히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떻게 이게 제품이 작동을 하냐, 수위 센서가 여기 저희 창문 옆에 있거든요. 그럼 수위 센서에 물이 튀기면 이제 센서가 차갑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브 모터가 이게 창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또로로록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겠죠. 두 번째는 조도 센서가 이제 수위 센서 옆에 있는데,
조도 센서가 이제 해가 지면서 어둡네 하면은 또 이제 창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성범죄, 주거 침입 사건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동기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건네받은 설비소방공학과 남나영입니다. 우선 저희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이드 루프 먼저 보시면 저희가 수분 센서의 신호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다시피 9번 핀에서 이제 하이를 출력을 해서 문을 닫히게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도 센서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도 센서로 어둠을 감지하면 또 문이 닫히게끔 만든 개발 과정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동영상이 조금 짧은데 이쪽 손 쪽을 보시면 저 수위 센서에 이제 물을 뿌리는 장면을 유심히 보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닫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옆에 보시면 저희 조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저기서 만약에 어두움을 감지하였으면 이제 문이 또 닫히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성범죄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소감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1학기 때 아두이노를 배우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진짜 한 10시간 넘게 조원들과 상의하면서 한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조원들과 이런 협동심을 기르면서 저희가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서 의미가 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런 자리에 있게끔 조교님과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메디컬 파워, 교양교육 강화로 대학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입학 성적 수도권 빅5, 평가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의학교육을 선도해온 의과대학, 연구중심병원 탑3 선정, 사립대학병원 최초 암센터 지정, 국내 최초 IBM 인공지능 의사 왓슨 도입과 닥터 헬기 운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권역외상센터를 개원한 가천대 길병원, 세계 수준의 연구소인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기려 암당뇨연구원, 가천 바이오나노연구원, 병원의 첨단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이 하나로 합쳐지며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 한의대, 약학대, 간호대, 보건과학대와 함께 융복합 의료교육의 혁신을 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디컬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비소방공학과 11조 발표자 서동균입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이라는 주제로 아두이노를 이용한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휴대폰 액정을 보호하는 액정 보호기 액정 실드를 고안했고, 또 침대 및 혹은 서랍 및 등의 분실물을 탐지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오리 너구리를 제작했습니다. 일단 액정 실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경우 휴대폰 액정이 깨져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목적의 도구이고, 오리 너구리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분실물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 달린 밀대를 이용해 분실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액정 실드입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휴대폰을 보다가 혹은 소지하고 있다가 떨어뜨리신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안타깝게도 액정이 파손되어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갖고 사용하거나 고액을 지불하여 고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두이노를 통해 고안한 액정 실드는 초음파 센서, 조도 센서 그리고 서브 모터를 이용해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감지하여 서브 모터를 90도로 회전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경우 액정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지 않게 함으로써 액정이 파손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만 설명할 건데요. 저희는 조건부로 제품이 작동되기 때문에 일단 if문을 사용해서 이제 조도 센서와 서브 모터를 조도 센서랑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서브 모터를 작동시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화면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걸 핸드폰이라고 가정하면 위에는 조도 센서를 밑에는 초음파 센서를 달아서 이 핸드폰이 떨어질 경우 이제 두 개 동시에 조도 센서는 이제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이제 지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이 감소하니까 그럼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 서브 모터를 90도 회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초음파 센서는 떨어뜨렸을 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 가까워지는 값을 입력해가지고 서브 모터를 90도 회전시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if 첫 번째가 있는데요. if 첫 번째가 일단 센서의 조도 센서 값이 900 이상일 때 저희가 이제 모터를 4개 연결했기 때문에 1, 2, 3, 4 모터를 약 100도가량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else if를 사용해서 디스턴스가 거리가 약 10 이하일 때도 똑같이 100도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일상시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게 0도로 핸드폰 사용에 지장이 없게 하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오리너구리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대부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침대 혹은 서랍 등과 같은 높이가 낮고 벽과 인접한 가구 밑에 리모컨과 같은 물건이 빠져 다시 꺼내는데 힘이 드신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고안한 기구인 오리너구리는 조이스틱 모듈로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고 스텝 모터를 이용해 전, 후,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앞에 달린 밀대를 이용해 물건들을 밀어내거나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의 오리너구리는 분실되거나 빠져버린 물건들을 탐지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인 어구리는 실제 사용을 대비해 만들었지만 아직 모형이므로 모든 기능을 탑재하지 못했고 우노보드의 한계로 원하는 속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 시 크기를 축소시키고 앞부분에 카메라와 LED를 부착한다면 분실물 탐지 및 회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코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원들이 캠프를 진행하며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 사람들과 밤을 새가며 아두이노의 회로를 구성하고 코드를 프로그래밍하면서 팀원 간의 팀워크를 다지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구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천천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각자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어서 뿌듯했다. 무언가를 잠을 안 자면서까지 만들어보는 일이 처음이어서 너무 힘들었다. 재미있기도 했지만 2번은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저희는 3번은 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가 일으키는 새바람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영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글로벌 교육의 전진기지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를 중심으로 30여 개국, 150여 개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바운드 국제화. 캠퍼스 안에 세계를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국제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비소방학과 12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안채린입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으로 날씨 알림이를 생각해 내었는데요. 날씨 알림이란 습도와 기온을 측정하여 뉴스를 챙겨보지 않아도 옷차림을 결정하고 우산을 챙기는 등 편리한 삶을 위한 물건입니다. 저희 목차로는 개발 목표, 회로도, 코드, 실행 과정, 마지막으로는 실행 동영상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조원들이 경험을 종합해 보았을 때 덥거나 추운 날씨에도 급하게 옷을 입고 외출할 때나 옷차림이 날씨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날씨 뉴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외출하기 전에 소리와 불빛으로 옷차림, 우산의 필요성 등을 알려주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개발하고 싶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개발 목표는 외부 온도에 따른 LED 색 변화로 실내에서 옷차림을 쉽게 결정할 수 있고 외부 상황을 모르는 상태의 실내에서도 습도에 따라 우산 꽂이에 있는 LED 변화로 우산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저희 회로도는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사용된 부품은 온도, 습도 측정기, 3색 LED, 점퍼 케이블, 아두이노 우노, 호환보드, 브레드보드,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저희 코드는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저희 코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따지자면 코드 위쪽 네 부분, 4줄 정도입니다. 4줄 부분이 DHT 라이브러리를 정의하는 것이어서 이 코드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개발 실행을 할 때 처음에 실패했던 코드를 앞에서 따왔는데 처음에는 if, else 구문을 이용해서 범위마다 다른 색이 꺼지고 켜지게 설정해봤는데 오류가 나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맨 윗줄과 같이 결론적으로 저희는 기본값을 꺼진 상태로 정의하고 루프를 돌려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 가지 색씩만 범위에 맞게 켤 수 있게 개발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습도 알림이와 온도 알림이를 실행해 보았는데요. 습도 알림이는 먼저 DHT11이 외부 습도를 측정하고 외부 습도가 80% 이상이 되어 강수확률이 높아지면 우산꽂이에 설치해둔 LED가 빛을 내어서 LED가 발광하는 것을 보고 비가 오는 것을 알게 되어 우산을 챙기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온도 알림이가 있습니다. 온도 알림이도 습도 알림이와 마찬가지인데 온도 알림이는 3색 LED를 사용하고 습도
알리미는 LED를 사용합니다. 저희 여기 냉장고 안에서 실행한 과정인데, 냉장고 안에서 온도가 24도 이하일 때 색이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와서 실행했을 때는 온도가 약 24도에서 27도 정도 되는데 초록색 불이 켜지는 거 보이시죠? 또 약간의 희미한 빨간 불빛이 보이는데 31도 이상에서는 빨간색의 불빛이 나옵니다. 엔트리 캠프에서 저희가 고온의 상황을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비벼서 고온의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불빛은 27도 정도에서 나오는 약간 희미한 불빛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습도가 80% 이상 LED, 80% 이상이 되었을 때 LED가 켜지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80% 이하 됐을 때는 LED가 꺼집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혁신을 추구하는 아이디어, 세상을 바꿀 디자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홍보 전문가, 모두가 기대하는 내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 이 모든 바람을 모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바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조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윤종현입니다. 저희 두 번째 작품은 금고 지킴이고요. 금고에 특정 메시지를 보내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개발 목표, 두 번째 회로도, 세 번째 코드, 네 번째 실행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개발 동기는 일상생활에서 금고가 있어도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훔쳐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할 금고에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발 목표는 금고에 있는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사용한 부품으로는 아두이노 우노 호환보드, 점퍼 케이블, 초음파 센서, USB 케이블, 아두이노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이게 만든 회로도이고요.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따로 들어있어요. 따로 해놨어요. 이거요? 네네. 싸우는 거. 여기 초코파이가 금고 속에 있는 물건이에요. 30분까지 했지? 언제 들어가요? 앱 닫았다. 진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통을 겪는 산모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천대학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 또한 그런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바람개비. 그것은 나에게 삶의 의미이고 개선의 퍼레이드입니다. 내가 심고 가꾼 나무들이 가천대학교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람개비의 꿈을 이어나갈 인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람이요 값진 자산입니다. 인재가 희망이고 자산입니다. 그들이 이웃과 세상을 위해 불환히 밝히면 나의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 안녕하세요. 저희는 13조입니다. 저희 조의 이름은 피해조입니다. 삐.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의 이름은 피해조의 안전하게 피해조입니다. 개발 동기는 소화 전에 오작동이나 경보음을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한 길을 쉽게 찾기 위해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화재 대피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개발 기호는 처음 화재가 발생을 하면 온도 감지 센서와 불꽃 감지 센서가 화재를 인식하고 화재 경보음과 대피 안내 등이 작동하게 되어 안전한 탈출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키트의 한정적인 센서 안에서 한 가지 센서로 화재를 인식하기에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 온도와 불꽃 센서로 화재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의 첫 아이디어는 스프링클러였는데 그 주어진 아두이노 키트로 구현하기에 수원 문제와 설치 이후 보수 및 유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 화재 진압에서 화재 대피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하여 여러 가지 대피 경로 중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대피 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 결과물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안내도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 이름이 뭐죠? 저희 조 이름은 피해조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거는 복도에서 이제 복도 꺾는 부분인데 출입구의 상태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더 안전한 경로로 안내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브레드보드 사용의 한계로 인해 길은 2가지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길에서도 맞추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코드고요. 소감은 다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가 열심히 해줘서 비교적 편하고 재밌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1학기 때 배웠던 아두이노로 다시 실습하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조언과 조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피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우리의 심장은 벅차오릅니다. 불가능의 도전에 최초가 되고 낡은 생각을 혁신해 최고가 되는 대학.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의 바람 가천대학교. 안녕하세요. 저희는 14조고요. 이제 다기능 거치대와 자동 배수 우산 꽂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발 동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책 거치대가 원하는 각도로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터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 밝은 조명 설치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배수 우산 꽂이는 우산에 떨어지는 비물로 바닥에 이제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산을 계속 꽂다 보면 안에 빗물이 고이다 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물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개발 과정은 이제 이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모터 두 개와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각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제 맵 함수와 이 if문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우선 개발 결과물로는 거치대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가변 저항을 돌리게 되면은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명인데요. 시간이 없던 관계로 시간이 없던 관계로 조명은 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밝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동 배수 우산 꽂이입니다. 물을 붓게 되면은 저절로 서버 모터가 열리면서 이쪽으로 이 부분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손감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평소 도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우선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게 더 많았는데요. 거치대에 눈동자 센서를 달아 집중력을 체크하여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우산 거치대에 정확한 물의 양 측정 등 더 많은 유용한 장치들을 달으려고 했으나 이제 주어진 재료가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 지식도 부족했던 경우 때문에 못 만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학교가 도전, 창조, 변화를 핵심 가치로 강력한 교육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에이스 플러스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대학 구조개혁 평가 A등급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2개 사업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IPP형 1학습병행제 사업, 대학 일자리센터 선정,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수도권 1위 등 교육 환경에도 혁신을 거듭해 다양한 학문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첨단을 지향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최첨단 캠퍼스 시설부터 학생의 내일을 응원하는 특별한 배려까지 가천대학교가 청춘의 특별한 에너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조가 구성한 두 개의 물건 중 첫 번째 물건의 소개를 맡게 된 설비소방공학과 한휘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조의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초음파 탐지 기능이 존재하는 지팡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초음파 사물 탐지 기능이 앞에 사물을 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팡이의 끝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고 장애물에 가까이 갔을 때 경보음이 울리게 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구성한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의 연결이고요. 이거 초음파 센서의 작동 원리를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앞에 사물이 존재하면 삐 소리가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앞에 사물이 존재하거나 사람들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삐 소리가 울려 앞에 사람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성한 코드이고요. 이제 소감을 말하면서 이제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메디컬 파워, 교양교육 강화로 대학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입학 성적 수도권 빅5, 평가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의학 교육을 선도해온 의과대학, 연구중심병원 탑3 선정, 사립대학병원 최초 암센터 지정, 국내 최초 IBM 인공지능 의사 왓슨 도입과 닥터헬기 운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권역외상센터를 개원한 가천대 길병원, 세계 수준의 연구소인 가천 뇌과학연구원, 이기려 암당뇨연구원, 가천 바이오나노연구원, 병원의 첨단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이 하나로 합쳐지며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 한의대, 약학대, 간호대, 보건과학대와 함께 융복합 의료교육의 혁신을 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디컬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화기 위치 알림이라는 저희 조의 두 번째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설비소방공학과의 특성을 살려 아두이노를 통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 진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건물 내 소화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화기에 온도 센서를 달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시청각적인 요소들을 이용해 소화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알림이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개발 기호는 이런데요. 저희는 건물 내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온도 센서가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소화기의 위치를 시각, 청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아두이노 제품을 만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온도 센서와 노란색, 빨간색의 LED 등 그리고 피에조 스피커를 이용했습니다.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상승할 경우 노란색의 LED 등이 켜지면서 짧은 경보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화재 감지 신호를 경고하고 온도가 멈추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빨간색 LED 등도 함께 켜지면서 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해 사람들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소화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저희는 빨간 LED 등을 아두이노의 12번 핀, 그리고 노란 LED 등을 10번 핀에 각각 연결하여 변수인 온도에 따라 일정 온도 이상 상승 시 LED 등이 켜지고 피에조 스피커에 소리가 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아두이노 개발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정 온도 아두이노 우노의 그라운드를 브레드보더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두이노 우노의 5V 포트를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하고요. 온도 센서를 아날로그 제로 포트에 연결한 후 빨간색, 노란색 등을 각각 12번, 10번 포트에 연결한 후 피에조 스피커를 8번 포트에 연결합니다. 온도의 범위를 설정하여 온도 센서가 일정한 온도를 감지할 수 있게 한 후 일정 온도 이상이 감지되면 그에 맞는 LED 등과 피에조 스피커의 작동 소스 코드를 입력하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 센서가 지정된 온도에 따라 알맞게 스피커와 LED 등을 작동시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화기에 아두이노를 설치한 상태에서 온도 센서가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감지되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고, 여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경보음과 긴 경보음이 울리면서 소화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돕고 긴급하게 대피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감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저희 1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소화기의 위치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아두이노를 통해 어렵지 않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을 고안하고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아두이노를 이용해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색다른 제품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천대 학생들의 엔트리 캠프 활동을 위해 무박 2일 내내 저희를 지도, 교육해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